그 옷은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의 것이야. 뭐라고요? 이 군복이 제 언니의 거라고요? 어느 날 오래된 장롱 속에서 발견된 낡은 군복. 며느리는 그 옷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평생 엄격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사실 그 군복은 며느리가 잃어버린 친동생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갈라놓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집안은 눈물과 죄책감으로 무너집니다. 숨겨진 세월의 그림자와 피할 수 없는 대면, 그리고 충격의 고백. 과연 이 가족은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색빛 기와 지붕 위로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마당 한편에는 정성껏 가꾼 봄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웃고 있고 진달래가 분홍빛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 집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한금순, 올해 83세 은퇴한 국민학교 선생님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단정히 앉아있는 금순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교단에 섰던 시절의 위엄과 품격이 느껴집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 곧은 어깨와 꼿꼿한 자세에서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기품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래된 슬픔과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마당을 보고 있지만 금순의 마음은 까마득한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숨겨둔 게 참 많구나. 금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방 쪽을 바라봅니다. 금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커다란 옛날 장롱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검게 변색될 정도로 세월을 견뎌온 그 장롱은 마치 집안의 든든한 수호신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롱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고 나무 결을 따라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장롱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지. 금순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금수는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박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쉰둘의 은영은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은영의 모습은 평범한 주부 그 자체였지만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찬찬한 물소리와 함께 은영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잠시 멈춰집니다. 거품이 가득한 찻잔을 바라보며 은영은 또다시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봅니다. 은혜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은영의 가슴 한편에는 어린 시절 헤어진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흩어진 가족들, 그 속에서 잃어버린 어린 동생 은혜는 은영에게 영원한 숙제이자 아픈 상처였습니다. 피난길에서 손을 놓쳐버린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채 울면서 언니를 부르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은 가족 앞에서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한 번 동생 이야기를 꺼냈다가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차가운 말을 들은 후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김동윤이 퇴근해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56의 동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두 여인 사이에서 숨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이 동윤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윤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느낍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완전히 편해질 수 없는 이 미묘한 분위기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밥은 먹었나? 금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동윤 역시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회사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은영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이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눈빛에서는 말로 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느끼는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각자가 품고 있는 비밀들이 공기 중에 떠도는 듯 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랬지. 당신은 어떻게 지냈나? 별일 없이 지냈어요. 짧은 대화 속에도 서로를 향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비록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부부만의 공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금수는 가끔씩 안방 쪽을 흘끔거리며 무언가 신경 쓰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은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궁금하면서도 선뜻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있는 금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 대청소라도 해야겠구나. 금순의 말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한번 제대로 해야죠. 고맙다. 하지만 안방 장롱은 내가 직접 할 테니 건드리지 말거라. 순간 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왜 유독 그 장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윤도 어머니의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장롱만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그냥 어른들의 말씀이려니 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장롱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동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금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냥 옛날 물건들이다. 별것 아니야. 하지만 금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 은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귀여운 동생,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작은 발걸음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은혜야, 언니가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워하는 걸 알까? 은영의 한숨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장롱에 대한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은영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의 대청소가 어떤 일을 가져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집안 곳곳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은영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마친 후 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청소 시작하자. 날씨도 좋고 말이야. 은영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장롱의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거실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방들을 정리하자. 두 여인은 부지런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옮기고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은영은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청소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안방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거실과 작은 방들의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금수는 잠시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걷어들이러 갔습니다.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은영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은영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 커다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무언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살펴봐도 될까? 은영이 주변을 둘러보니 금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은영은 재빨리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이불들, 오래된 옷가지들, 그리고 몇 개의 나무 상자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위쪽 선반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셨을까? 하지만 장롱 맨 아래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은영이 그것을 꺼내자 낡은 군복 한 벌이 나타났습니다.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있는 오래된 군복이었습니다. 이 군복은 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군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영은 군복을 펼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군복 안쪽에서 작은 이름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로 꿰매어 달린 그 이름표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이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은혜. 은영의 입에서 나온 것은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은영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름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군복, 왜 이렇게 익숙하지? 설마 이게... 은영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동생을 찾아 헤매던 그 힘든 시절,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동생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던 그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도 군복의 느낌도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은영은 군복을 품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의 흔적을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숨기려 했던 장롱 속에서 말입니다. 은혜야, 정말 내 거니? 언니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내 흔적을 모르고 살았던 거니? 눈물이 은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혼란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습니다. 동생의 흔적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왜 시어머니가 이것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집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영씨, 잠깐 들렀습니다. 은영은 황급히 군복을 다시 장롱 안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군복 일부가 장롱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은영씨, 여기 계시나요? 동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동윤이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은영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장롱 쪽을 보니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그런데 저게 뭐죠? 동윤이 장롱에서 삐져나온 군복을 발견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빨래를 마친 금순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은 금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금순이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장롱 앞에 서 있는 은영과 동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군복을 발견했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왜 꺼냈느냐? 금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군복, 혹시 제 동생 것 아닌가요? 순간 안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그 낡은 군복에 고정되었습니다. 안방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이 마치 시간을 멈춰놓은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그 낡은 군복에 고정되어 있었고 각자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답해 주세요. 이 군복이 정말 제 동생 은혜의 것 맞습니까? 은영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무릎을 꿇고 군복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았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돌리며 은영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 굳어진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옛일이다. 묻지 마라. 금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냉정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금수는 재빨리 은영에게서 군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은영이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박은혜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요. 은영이 울부짖으며 이름표를 동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윤은 그 이름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생의 이름이 정말로
거기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은영 씨 동생 것입니까? 동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엄격하고 정직하다고 믿어왔던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숨겨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는 일이야. 금순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가려 했지만 은영이 빠르게 일어나 금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맨 동생이에요. 어떻게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은영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존경하며 살아왔는데 그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에 대한 비밀을 숨겨왔다는 것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군복이 왜 여기 있습니까? 제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본 금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다고 그래. 그냥 예전 일은 묻어두라고. 묻어둘 수 없어요. 제 동생이에요. 제 피부치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동유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우선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동윤이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감정의 둑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금수는 결국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금순의 중얼거림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은영은 금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은혜가 제 동생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시죠? 이 군복이 여기 있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생의 이름이 적힌 군복이 어떻게 우리 집 장롱에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절규에 가까운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윤이 어머니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시는 거라면 왜 그렇게 장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금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은영 씨는 동생을 그리워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의 흔적이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동윤의 말에 금수는 더욱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영이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동생이 궁금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단 하나의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때 금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순간 은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는 말이야. 오래전에. 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이야. 그 군복은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다. 금순의 고백에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윤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동생을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도? 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저는 평생을 동생을 찾겠다고 살아왔는데 은영이 울부짖으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은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 군복이 여기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금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금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은영은 빨갛게 부어오른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다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어린 동생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의 일들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 동생이 정말 죽은 걸까? 은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금순이 거실로 나왔을 때 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것,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금수는 은영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다. 더 이상 묻지 마라. 하지만 은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생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금순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더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동윤이 출근하고 난 후 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진실을 찾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은영은 외출 준비를 하며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느냐? 장 보러 나가요. 하지만 은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어른들을 찾아가서 과거의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먼저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주인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분으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영이 아니냐? 어서 와라. 박 할머니는 은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편히 말해봐라. 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혹시 아이를 키우신 적이 있나요? 자녀 말고 다른 아이를요. 박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이 있는데 혹시 그 아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있었지. 내 시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말이야. 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아이였나요? 전쟁 끝나고 얼마 후였지. 내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왔어. 전쟁 고아라고 하면서 말이야.
전쟁 고아요? 그래, 부모를 잃고 떠돌던 아이였다고 했지. 내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거두어서 키웠어.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박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 몇 년 후에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 사고요? 어떤 사고였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내 시어머니가 그 일 이후로는 그 아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 워낙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야. 은영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박 할머니도 그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 글쎄, 뭐였더라? 은모였는데. 아, 은혜였나? 그래, 은혜였어. 은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시 그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나세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래도 귀여운 아이였던 건 기억나네. 까만 머리에 큰 눈을 가진 박 할머니의 묘사를 들으며 은영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은영은 박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한 후 다른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순이 전쟁 고아를 거두어서 키웠지만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영이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김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올해 90이 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금순이네 며느리 아니냐? 무슨 일로 왔나? 은영은 김할아버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냐? 사실은 말이지,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론가 떠난 거였어. 네? 뭐라고 하셨나요? 금순이가 사람들에게는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우연히 봤거든. 그 아이가 군복을 입고 어딘가로 떠나는 걸 말이야. 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동생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나?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살아있었지. 다만, 김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요, 할아버지? 금순이가 왜 그 아이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시어머니의 말과 동네 어른들의 증언이 조금씩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동생이 정말 살아있을까? 시어머니는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 집에 도착한 은영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 큰 소리로 금순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네 분들한테 다 들었어요. 동생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로 떠났다고 하던데요.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 동생이 어떻게 된 건지, 왜 거짓말을 하신 건지 모두 알고 싶어요. 은영의 추궁에 금순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거냐? 금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제 동생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은영은 금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금순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김할아버지 말이 맞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은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은혜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살아있었다. 그때까지는 말이야. 금순의 말에 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무슨 뜻이세요? 금순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군대에 보냈다. 군대요? 그래. 여자아이였지만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라 남자아이로 속이고 군대에 보냈어. 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동생을 왜 군대에?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 동윤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나요? 은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아이를 계속 키울 형편이 안 됐고 그렇다고 다시 길거리에 내보낼 수도 없었어. 그럼 저에게 연락하셨어야죠. 제가 그토록 동생을 찾고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은영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냐? 내가 내 동생을 그런 곳에 보냈다고 어떻게 말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윤이 일찍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큰 목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동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와 분노로 가득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 동생을 군대에 보내셨대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실이다. 내가 그 아이를 남자아이로 속이고 군대에 보냈어. 동윤은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금수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됐나요? 군대에서 무사했나요? 금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어. 소식이 없었다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아이가 있던 부대도 전쟁에 참여했어. 그리고 금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은영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사했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금순이 무너진 듯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떠나보냈다고. 차마 내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은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은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 동생이, 제 소중한 동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동유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셨어요?
매일, 매일 밤 그 아이 꿈을 꿨어. 나를 원망하는 꿈을.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금순의 고백에 방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영이 금순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토록 동생을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숨기실 수 있어요?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금순이 은영에게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용서요? 제 동생의 목숨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세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남의 손에 떠넘기셨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동생을 데려갔을 텐데. 은영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둘 다.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진정하라고요? 제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은영이 남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장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인 줄은. 동윤도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안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유대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6챕터- 진실 혹은 내면의 성장, 죄책감과 깨달음. 그날 밤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은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울고 있었고 금수는 거실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동유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안에 조용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영 역시 밤새 울어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나와 좀 앉자. 은영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금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거실로 향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자 금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계속 그 일들을 생각했지. 은영은 여전히 금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나는 정말 매일매일 그 아이를 생각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금순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군복을 왜 간직하고 계셨어요? 은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거든. 군대 가기 전에 입고 있던. 금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입혀줬던 마지막 옷이야.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 그럼 그동안 어머님도 괴로우셨던 거네요. 은영의 목소리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괴로웠다?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 매일 밤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꿈을 꿨어.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냈느냐,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울면서 묻는 꿈을. 금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은영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그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 저와 은혜가 닮았다고요? 그래.
똑같은 눈, 똑같은 웃음. 그래서 더 괴로웠어. 너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났거든. 금순이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어떻게 말해? 금순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난 내게 미움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차라리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어머님도 무서우셨구나. 은영이 처음으로 금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은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불쌍했어. 길에서 떠돌면서 굶고 있었거든. 내가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했지. 그때 은혜가 몇 살이었나요? 10살 정도 되었을 거야. 작고 여린 아이였어. 금순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내 딸처럼 키우려고 했어. 동윤이도 그 아이를 좋아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 동윤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 금순이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군대에 보내면 먹을 걱정은 없을 거라고 했어. 물론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은혜는 뭐라고 했나요?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울었지. 많이 울었어. 가기 싫다고, 여기 있고 싶다고. 금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셨어요? 그래. 그게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은영의 목소리에 이해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들었다고? 그런 걸로는 표현이 안 돼.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특히 너랑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지. 저 때문이었나요? 너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났거든. 내가 동생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금순이 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영은 아직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야 해요. 함께 아파했어야 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진실을 말해? 그래도 숨기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은영이 금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움보다 더 큰 건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님이 혼자 짊어진 슬픔이었구나. 은영의 말에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요. 은영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던 거고,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요. 은영아.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영의 솔직한 대답에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은영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동윤아. 금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겠지? 동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 모든 걸 혼자 견뎌온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동윤아,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 어머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동윤의 말에 가족들 사이에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혼자 안방에 들어가 다시 한번 그 장롱 앞에 섰습니다. 군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은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은혜야, 언니가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게. 은영이 군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금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영아, 잠깐 나와보겠니? 은영이 군복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금순과 동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금순의 앞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은혜, 내 동생과 관련된 물건들이야. 금순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자신과 닮은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 우리 집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네요. 은영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아이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야. 금순이 편지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편지요? 은혜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처음 몇 달 동안은 편지가 왔어. 잘 지내고 있다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 금순이 편지 하나를 은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잘 챙겨주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은혜가. 편지를 읽던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불렀거든.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색했나 봐. 더 있나요? 편지가 더 있나요? 은영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금순이 다른 편지들을 꺼내주었습니다. 은영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요즘 훈련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어요. 할머니, 다른 동료들이 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을수록 은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동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들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은영이 금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겠냐? 내가 그 아이를 그런 곳에 보냈다는 걸 너한테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잖아. 그래도 저는 동생의 편지를 볼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안해. 금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언제 온 거예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지.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곧 큰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 덕분에 따뜻함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머니도 어려우신 중에 저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은혜가. 편지를 다 읽은 은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그래.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 그 어린아이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니. 금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영이 일어나서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제 동생의 죽음, 더 이상 숨겨두지 않겠습니다. 은영아, 어머님도 수십 년 동안 혼자 이 짐을 져오셨잖아요. 이제는 저도 함께 져야죠. 은영이 군복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의 흔적들을 이렇게 숨겨두는 것보다는 제대로 기억해주는 게 낫겠어요. 동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기억해드리죠. 고마워, 동윤아. 은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이해해줄 줄은 몰랐어.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은혜의 편지를 읽어보니 알겠어요. 은혜도 어머님을 사랑했다는 걸. 은영이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짐을 덜어내요. 동윤도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이 아픔을 견뎌나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은혜의 영정 사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은혜야, 이제 내가 숨어 있지 않아도 돼. 우리가 모두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은영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금순이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은혜야, 삼촌도 미안해. 이제라도 내 존재를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잊지 않을게. 동윤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은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은혜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고 세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제단에는 은혜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은혜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은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고 금수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오늘은 내 언니와 할머니 그리고 삼촌이 모두 함께 너를 기억해주는 날이야. 은영이 사진에 대고 말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할머니가 너에게 정말 많은 잘못을 했구나.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실이었어. 용서해다오. 동윤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야, 삼촌이 늦게나마 너를 알게 되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기억할게. 세 사람이 함께 절을 올리는 모습은 정말 숭고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은혜는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은영이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잘 수 있게 되었어. 그 아이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서 원망하지 않거든. 금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대신 요즘은 고마워한다는 꿈을 꿔. 자기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다고. 정말요? 그래. 아마도 그 아이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아. 은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생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요. 동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서요. 동윤아, 너도 고마워. 내가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은영이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소중한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요. 그때 금순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영아, 이걸 내게 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은영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비녀야.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지. 어머님, 이런 귀한 걸. 받아라. 너는 이제 내 진짜 딸이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은영이 비녀를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그리고 은혜에게도 줄 게 있어. 금순이 다시 방에 들어갔다가 작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매주 이렇게 은혜에게 꽃을 바쳐주면 어떨까? 살아있을 때 못해준 걸 이제라도.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은영이 꽃다발을 받아서 은혜의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은혜야, 예쁜 꽃이지? 언니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다 줄게.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은혜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마치 은혜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은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세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은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잖아. 그럼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동생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은영의 말에 금순이 놀랐습니다. 자랑이라니. 그 아이가 그렇게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은혜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어머님의 사랑도 받고 부대 동료들의 사랑도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은영의 말에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영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니? 비록 늦었지만 이제 동생의 흔적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고요. 동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은영 씨. 저도 은영 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어머님에게서는 인내를, 당신에게서는 포용을 배웠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남은 가족이라도 서로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너희들이 있으니까. 금순이 은영과 동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다오. 이제 남은 세월은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어머님, 은영이 금순의 손을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집안 곳곳을 비추며 가족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보이니?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내 덕분이야. 은영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 말이야. 마당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은혜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햇빛 아래 드러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